안녕하세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입니다. 오늘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이미 금융권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성과자 등의 일반 해고 관련한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미 그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은 뭐 법과 판례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좀 이따 세 곳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행정지침 이런 것들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결정 원칙 이런 것들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성과자 등의 일반 해고 요건 완화 행정지침 이런 것들은 재벌이나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재벌 대기업에 대한 아주 쉬운 해고 이런 것들만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일반 해고 사례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이 일반 해고가 저성과자 일반 해고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쉬운 해고, 그 다음에 값싼 해고, 마음대로 해고 이런 그 부작용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교정 기회를 부여해서 직무 배치 전환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도 하겠고 공정한 절차와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정규직 천국이라는 역설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해고 천국이라는 그런 역설을 몰고 갈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에서 이미 그 희망퇴직의 형식을 빌려서 이른바 찍어내기 퇴출, 찍퇴의 그 형식의 구조조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400명, 우리 아바바 생명은 100명, 그리고 ING 생명은 200명, 그리고 HMC 투자증권은 250명 등의 이런 그 퇴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저성과자 찍퇴 관련해서 국정감사 등에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투쟁을 진행했고 또 점점 더 이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현장에서는 성행하고 오히려 확산되게 우려됩니다. 오늘 KB손해보험에서 시행 중인 교육으로 위장한 찍퇴 그 역량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HMC 투자증권에서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인 ODS로의 부당 정보 발령 그리고 현대 라이프 생명보험의 저성과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협조 보도하시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차례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의 김현정 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남수 부위원장 겸 KB손해보험 지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손해보험 업종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김일영 생명보험 업종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호 증권업종 본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명래 HMC 투자증권 지부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 김현정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무근노조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지난 9월 13일 노사정 합의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노동 관련 5대 입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변경 완화 관련돼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입법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가이드라인이 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우리 노동계에서 무료의 목소리를 냈던 일반해고 제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는 노동자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절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그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업장들에서 이 정부의 일반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그 노동자들 퇴출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작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이 노사정 합의 이전에는 정리해고 외에는 노동자를 퇴출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왔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고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지부장께서 생생한 증언을 하실 텐데요. 속해 있는 곳이 국내 유수의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현대라이프 생명과 HM투자증권 현대차 그룹 소속이고요. 우리 KB손해보험은 KB금융지주 소속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퇴출시키는 유형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가 퇴출시키려는 노동자들을 정해놓고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그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전혀 본인의 업무와 연관이 없는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IT 부서로 발령을 내서 저성과자로 유도한다든지 또는 업무 부진자라든지 실적 부진자라는 이유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그런 분들을 집합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회계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그 교육 과정들을 아주 단시간 내에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이수하지 못하면 또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간부들의 노조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저성과자라는 거로 낙인 찍어서 영업부서라든지 또 희망퇴직이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3가지 유형으로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객관적이나 공정성이 없는 잣대를 가지고 저성과자라고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저성과자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교육의 과정들은 전혀 이 노동자들을 갱신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도저히 이수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의 교육 과정을 시키고 이수하지 못하게 하고 또 과다한 영업 실적 같은 걸 줘서 달성하지 못하는 실적을 줘서 결국은 퇴출시키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감을 줍니다. 이거를 어차피 너희들은 회사에서 비전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수할 수도 없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사인을 주면서 지금 나가면 소정에 이르고리라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모멸감을 줘서 실제로 그런 걸 견디지 못해서 회사를 퇴직하는 그런 노동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이 모든 지표에서 지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확산되고 있는데 금융업에서 확산된 이러한 퇴출 프로그램들이 저희 제조업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돼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산돼 나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미 노사정 합의 이후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내용들이 이미 그게 시행됐을 경우에 나타날 대한민국 내에서의 파장들이 이미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 노조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길거리를 내몰 수 있는 이런 노동시장 구조 개혁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 입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 손해보험 지부장 윤남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2년도에 이미 그 교육과정이 한번 개설됐었고요. 그때 2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8명은 이 모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힘든 걸 겪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다시 현업 복귀해서 일을 했는데요. 2014년을 지나서 2015년 또 10월에 다시 회사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과정에 이수했던 그 대상자 중에 다시 7명이 재차 대상자가 돼서 다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한 분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또 퇴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21분이었습니다. 대상자 2015년도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2분이 또 퇴사를 합니다. 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힘들다. 도저히 모멸감이 되어서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회사가 이걸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이 알게 됩니다.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 찍혔다. 그래서 도저히 모멸감이 들어서 퇴사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 그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는 교육과정 내용을 단협상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적인 어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 그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일정의 금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회장회가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노동자과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2사람을 일정의 금전을 지급하고 내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봤을 때 단체회장이라든가 그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강행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는 당장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필요로 했고요. 오늘도 저희 기자회견을 올려고 하니까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쪽으로. 만약에 가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형사 고소 포함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측에서 저희 집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을 겁박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도는 특히 일반의 고용권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부도 이 교육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라이프 노조지부장 김승구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대카드 캐피탈 대표이사로 있는 정태영 대표가 저희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2014년도에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자 우리 회사 이사회장 있는 이분이 2014년 일자리 창출 금탑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금탑을 수상한 회사에서 작년에 전직이나 희망퇴직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 관련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17명이 지금 9월 11일자로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신생명, 녹십사 생명을 거쳐서 2012년에 현대라이프 인수가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20년 이상 회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왔는데 불구하고 녹십자 출신 직원들, 조합원들을
집중 겨냥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지만 그 희망퇴직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력 인력으로 분류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리업 발령, 대기 발령, 그다음에 특수보직, 비전문적이고 생소한 부서에 발령을 해서 사실상 퇴직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라이프 생명의 적자는, 심각한 적자는 생명보험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보험을 잘 모르는 현대카드캐피탈 출신의 경영진이 독단적인 경영을 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녹십자 생명 시절에 10년 동안 8년을 단기 순이익을 냈고요. 인수되기 전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4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내어서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을 인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막대한 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저희 열심히 경영진을 믿고 일한 노동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저희들은 대만의 푸본생명과의 2,200억에 대한 승인이 되었고 지금 금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2,200억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합작을 한다면 향후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사화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의 발령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대만 푸본생명의 전략적 재형 결정과 맞물린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이러한 회사 인사 조치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 해고의 법제화가 같이 맞물린다면 향후 상당수의 우리 직원들은 일반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기에 오늘 기자회견회장에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사에서 회사의 적극적인 정상적 발령을 내기를 촉구하면서 또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를 다른 지부와 함께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치워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HMC투자증권 지부장 노명래입니다. HMC투자증권은 현대차그룹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고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터진 날 그때 저희가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때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7월 달에 바로 구조조정을 들어갑니다. 그 구조조정 들어가서 최대 50개 있었던 점포를 15개로 줄이고 직원을 30%를 정리해고를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면서 회사에서 그 정리해고 압박 수단을 썼던 게 ODS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뺑뺑이 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부장을 포함한 집행부 3명과 노조조합원 17명, 그 다음에 명태에 불복했던 3명을 총 20명을 ODS 부서로 발령을 냅니다. 발령을 내면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저희는 바로 이제 소송전을 들어갔습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진호위, 중호위, 조합은 전부 다 원직 복귀를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지만은 HMC 사측은 그 불복하고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지금 직원은 명태까지 불복했던 직원이 지금 벌써 퇴사를 했습니다. ODS 부사가 지금 8평 안에서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과의 차별, 모욕,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회사는 저성과 프로그램이 아니랍니다. 이 회사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저성과 직원들 퇴출, 그 다음에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 회사가 600%에 달하는 보정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때 당시 서명자가 89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고정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바꾸고 저성과자한테 30%에 달하는 그 상여금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점장, 팀장, 이 자료들 다 의사부에 올라간다. 고립받지 마라. 지점장 보는 앞에서 사인해야 됐습니다. 그걸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올해 회사는 무슨 제안 한지 아십니까? 저성과자한테 학자금, 의료비 지금 안 하겠답니다. 그거 통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상정위원실에서 녹취록 공개했지만은 지점장, 센터장 앞에서 직접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도 회사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지금 노동법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변경하려는 노동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통과되면은 기존 노조 다 죽습니다. 신규 노조 저희 아직 단협 안 돼 있습니다. 30차례가 넘는 1년 6개월 동안 30차례가 넘는 교섭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정 못 하겠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노동계약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규 노조 못 만듭니다. 기존 노조 다 죽습니다. 이거를 왜 모르십니까? 저희 HMC는 2012년부터 매년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직원이 지점에서 목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노동부에서 원직 복귀를 시키라고 명령을 하면 뭐합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다고요? 칼자루를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발 부탁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헌법 32조 근로조건 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정신, 그리고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정신, 그리고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 등의 그 불이익의 반경이 있을 때 노조나 과반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 정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평화와 건강성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정밀한 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은 이미 배포해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낭독하지 않고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